요거보다 하고 요거 아까 세포 속을 보면 핵이 있고 핵 속에 우리가 뭔가 가득 찬 암부들 이렇게 실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그냥 뭐가 꽉 차 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처럼 이렇게 염색체가 존재한다 했고 세포를 분열해야 되거나 얘를 복제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정리해서 응축시킨다고 했잖아요. 포장하듯이. 그래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가 2개씩 존재한다고 했고 우리 몸에 23쌍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22쌍은 완전히 똑같은데 마지막 한 쌍은 성염색체라고 해서 크기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염색체의 관계,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양을 가진 그 염색체 관계를 상동 염색체 관계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 상동끼리 같은 위치에는 예를 들어서 내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라고 하면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물려받은 쌍꺼풀 유전자 같은 위치에 존재. 그래서 대립되는 유전자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만약에 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 엄마 아빠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 대립 유전자가 똑같은 이렇게 라지알 똑같이 가지는 경우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똑같은 형태의 대립 유전자다. 그래서 동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다른 거는 재승이라고 부르면 너희가 외우기 쉬울 거야. 그렇지? 근데 얘는 이형이라고 불러. 약간 그 생물 선생님들 중에 이 가르치는 거에 미친 사람들 있고 그래서 막 진짜 개명하시고 이런 분도 있고. 아 나는 안 하려고. 별 특징이 없어. 왜 단원마다 이름 계속 바꿔야 될까요? 학교에 교수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세균 전문가신데 이름이 병균이었어요. 전병균 교수님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 그래서 이재승 선생님의 이름을 이형으로 바꾸면 좋겠다. 너희가 외우기 쉬우라고. 그럼 내가 대립으로 올게. 지구과학 선생님 뭐 해야 되네? 손상동 선생님이라고 한번 불러봐. 왜 자기가 손상동인지 모를 것 같은데 절대. 이제 선생님한테 하면 나 혼날 것 같은데. 봐봐요. 그럼 이때 염색체가 여기 이 세포, 얘는 지금 핵 안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염색체가 생기면 핵막이 없다 얘들아. 그래서 이 세포 안에는 지금 몇 개의 염색체가 있어? 2개라고 말해주면 돼. 여기까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봐도 2개니까. 근데 얘가 이제 복제하기 직전에 양이 2배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얘기니까 얘가 양이 2배가 돼서 얘가 된 거겠죠. 얘돼요. 그 다음 얘가 양이 2배가 돼서 얘가 됐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 기억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라지 A, 스몰 A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당연히 라지 A. 왜냐면 얘가 복제돼서 지가 두꺼워진 거니까. 그치? 근데 이거 문제로 나면 너 겁나 많이 틀려. 이해가 안 되지? 아마 내일 틀릴 거야. 항상 그렇더라고. 니은엔 뭐가 들어가? 아니 스몰 A라고 해. 디그센. 라지알이 들어갈 거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얘가 그대로 복제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로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를 안 주니까. 얘를 안 주고 이것만 줘. 얘를 안 주고 이것만 줘. 문제에 들어가. 이렇게 모양을 줘놓고 얘는 뭐 복제 중이다. 복제 중인 녀석이 어느 시기쯤 된다. 그럼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 그래서 뭐 기억 보기. 기억에는 스몰 A가 들어간다. 이렇게 선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많이 틀려. 까먹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관계를 대립유전자 관계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와 이거는 대립유전자인 걸 잘 알아. 근데 또 요거랑 요거는 무슨 관계? 얘네도 대립유전자야. 얘나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랑 비교해도 얘네는 대립유전자 관계. 위치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염색체에서 똑같은 것에 대한 걸 암호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유전자가 해줄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른 정보에 그러면 우리가 이형이라고 불러주고 같은 정보에 그럼 동형이라고 불러줍니다.
뭐가 동명이야? R이 동명이죠. 그러면 요걸 안 했네. 그러면 얘 염색체 한 개, 그지? 여기 염색체 몇 개? 이것도 두 개라고. 얘 나누기 애매하잖아, 그지? 근데 과학자들이 이 각각을 따로 안 붙였겠냐고. 불렀겠지, 붙였겠지. 지칭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는 염색체인데 원래 형태는 얘니까 염색체가 나눠서 생각하자고. 그래서 얘 한 개를 염색 분체라고 불러줘. 이 각각 한 개를. 그래서 여기에는 염색체는 두 개죠. 저기 염색 분체는 몇 개? 그렇게 불러줘. 불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안 내면 이제 질문 Q6까지 있나? 한번 해볼래? 인강 친구들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푸십시오. 저요. Q3번에 그림이 날라갔네. 3번은 그림이 날라갔네 이거. 어쨌든 답은 나오긴 하겠다. 그치? OX라서 3번은 OX니까 나오긴 할 겁니다. 그림부터 좀 애매하네. 그 밑에 점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 해봤어요. 시간 더 줄까요? 같이 보자. 그 정도는 됐을 것 같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게 기억에 뭐 들어가요? 자 이제 니은에 자 요거 틀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날렸는데 하나의 염색체 속에 AB라고 하니까 어쨌든 다른 유전자인 것 같잖아. 그치? 그리고 모두 부모 중 한 사람에게서만 유전되었다.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 그치? OX로 따지면 얘는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X를 하면 되는데 원래 그림 뭐였냐면 여기 A, 여기 B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둘 다 아빠한테서 왔냐 이걸 묻고 싶었거든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서 오니까 X가 답입니다. 그림을 다 그렸고 4번 기억 니은의 관계 뭐라고 할 수 있죠? 기억 니은 무슨 관계예요? 얘는 그냥 지 혼자 염색체 하나 안에 들어있잖아. 그 염색체라고 불러주면 밥을 또 왔네. 염색체라고 불러주면 되고 이 각각을 염색 분체 한 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뭐 상동 염색 분체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얘는 염색체 한 개라도 따로 관계를 얘기하자. 그냥 염색 분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거를 있잖아. 보면 그림에 염색체는 몇 개 있어? 4개. 염색 분체는 8개.
상동임대체 몇 개라고 부르기 어렵잖아. 그죠? 네 개라고 불러도 된다. 네 개라고 불러도 되는데 모르겠으면 두 쌍이야. 네 개씩 두 쌍이 있다. 네, 두 개씩 두 쌍. 두 쌍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 6번 염색체 몇 개? 염색 분체 몇 개? 이때는 염색 분체라고 안 불러. 얘네 각각 그냥 상동이다. 맞지? 얘네 상동 염색체죠. 얘네 상동 염색체 떨어져 있잖아. 이거 무릎 이상한 문제. 이런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쌤 그럼 이거는 염색 분체가 몇 개 물어본단 말이야.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야. 알겠죠? 근데 굳이 따지라고 하면 네 개로 셀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네 개로 셀 수는 있는데 안 물어봐. 아까 5번 같을 때만 물어봅니다. 알아보시고 1에서 2로 바뀐 거, 그림이 바뀐 거, 뭐가 바뀌었어요? 일단 여러분 그걸 표시를 해보자. 지금 얘가 복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떤 유전자 들어갈지 일단 표시 한번 해볼까? 이거 진짜 기본기야. 안 틀릴 것 같은데 다 틀린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나가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틀리기 시작해. 써봤죠? 여기는 여기는 라지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될 때 뭐가 바뀌었어? 아무거나 다 얘기해줘. 분체가 2배로 되네, 그지? 또 대립 유전자 수. DNA 양. 몇 배 됐어? 히스톤도 2배 되지 않았어? 그치? 염색체니까 히스톤에 담겨 있을 거 아니야. 히스톤 행동들 이런 것까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에서 2로 바뀔 때 염색 분체 개수 2개, 대립 유전자 수 2배, DNA 양도 2배, 히스톤의 양도 2배겠죠. 그죠? 얘기는 안 해줬지만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내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어요. 교과서로 우리가 산산히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 생명과에 관심도 많고 잘 하려고 왔으니까 마인드가 이미 돼 있어. 동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동기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어려워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꼭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핵형이랑 핵상을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핵이 들어가니까 뭐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핵이랑 관련이 있어. 핵 속에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핵상이잖아. 그래서 뭐가 줄임말이냐면 핵, 속, 상태를 줄였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하고 핵형은 핵의 형태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핵형이라는 말을 붙일 때 우리가 염색체 개념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핵 속의 형태라는 게 따로 없고 우리가 복제할 시기가 되면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염색체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핵형이라는 건 염색체의 수, 모양 말고 뭐 있지? 수랑 모양 말고 뭐 있지? 모양, 크기까지 모두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Y가 핵 속에 이런 염색체를 가진 놈이 있다 치자. 이게 A라는 생물. B라는 생물. A랑 B는 핵형이 같아 달라. 모양이랑 크기는 같아 보이는데 뭐가 달라? 수가 다르지. 그래서 얘네는 핵형이 같지 않아. 핵형은 고유해. 뭔 소리냐면 모든 생물의 종마다 핵형이 다르다. 모든 생물종은 종별로 핵형이 싹 다 달라. 수나 모양 크기가 달라. 예를 들면 고릴라가 염색체 수가 48개야. 근데 어떤 바나나는 염색체 수가 48개. 바나나랑 고릴라랑 핵형이 같냐라고 하면 달라. 수능 같은데 뭐가 다르겠어? 모양이랑 크기가 달라. 생물마다 이 염색체의 모양이랑 크기랑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마다 이 핵형은 정해져 있고 핵형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핵상은 뭐냐면 핵의 상태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A의 핵상은 뭐냐면 N. B의 핵상은 이 N. 하나 더 그려볼게요. 얘의 핵상은 여기에 3N. 핵상을 나타내는 우리가 낼 때는 N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N은 넘버 수라는 뜻이야. 뭐 어떤 차이가 있어? 저기 보면 상동수라고 돼 있잖아. 얘는 상동 염색체가 몇 쌍씩 몇 개 있어? 두 군데밖에 없잖아. 그래서 1N을 줄인 거. 얘는 상동 염색체가 몇 개씩 있어?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인 게 두 개잖아. 두 개씩 존재하잖아. 그래서 2N이라고 표현해줘.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2N인지 N인지 진짜 중요하다. 얘는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세 개씩 있잖아. 3N이야.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얘는 핵상이 몇이야? 3N이라 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B랑 C랑 얘가 이거 아니야? C고 얘가 D라다. 그럼 C랑 D는 핵상이 같아요? 같다고 해요. 상동이 몇 개인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선생님이 예를 든다고 3N, 3N 이런 얘기를 하고 4N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3N, 4N 식물이 존재하는데 동물에서는 요것밖에 없어. 동물에서는 핵의 상태는 N 아니면 N이.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상은 그럼 밑에 거 한번 해볼래? 요 그림에서 핵상이랑 염색체 개수를 한번 세봐. 쉽제 쉽제. 이거는 기본 약속이니까 얘는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 한 개씩. 굳이 따지면 얘는 핵상이 N이야. 염색체 개수는 몇 개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약속이다. 1번 같은 염색체를 가진 생물이 있다면 생물학적으로 일일이 그릴 수 없잖아. 고릴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2에는 48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48개 그릴 수는 없잖아. 핵형을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2번 핵상과 염색체 개수. 얘 핵상 몇이야? 똑같은 몇 개씩 있어? 그래서 N 개수는 이렇게 적어줘. 물어보면 이렇게 적어줘. 그럼 1번과 2번의 핵상은 같습니까? 예. 3번은 똑같은 몇 개씩 있어? 2개씩. 핵상이
4번은 다음에는 몇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네모 동그라미 얘는 뭐예요? 얘는 4. 얘가 5번이라고 하자. 그럼 5번이랑 3번이랑 색상은 같네. 맞아 색상 같은. 색형은 다르잖아. 얘는 네모가 있고 네모가 있으면 색형은 다르다. 알겠죠? 요거 쉬운데 많이 틀리니까. 그럼 요 밑에 이 그림이 뭐죠? 여러분 거에서는 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랑 연결되는데 요 그림 색상이랑 염색책에서 한번 적어볼래요? 적어봤어요. 뭔 거 같아요? 얘는 몇인? 10이야. 그럼 얘는 뭔데? 얘네를 성경책처럼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수컷이야, 암컷이야? 수컷이. 여기까지 판별할 수 있어. 얘네 두 개도 모양은 달라도 상동이다. 그리고 우리가 염색체나 핵 속에 막 그림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줬는데 두 개만 모양이 달라. 다 똑같은 게 두 개씩 존재하는데 얘만 모양이 달라. 그러면 얘를 성염색체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상동이라고 봐주기 때문에 얘도 2N이고 이렇게 하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9번 한번 풀어볼래? 9번, 10번 한번 생각해볼래? A, B 뭔지를 알아요. 그리다 말아보고 여기 여러분은 이걸 표시해 주세요. 예. 얘는 A, B. 이름이 다르다. A라는 동물, B라는 동물은 같은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A랑 B는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이란 말, 색형은 똑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색형은 같은데 대립 유전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랑 B 중에 뭐가 두 것이고 암것이야? 해보자. 이제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것인데 A랑 B 중에 수컷 암것을 한번 판별해요. A라는 놈은 이 두 개가 대립 유전자라고 하면 라지 T는 가지는데 스몰 T는 안 가져. B를 보면 라지 T를 가지는데 스몰 T도 가져.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상동형 수체를 하나 그려주시고 B라는 놈은 똑같은 위치에 하나에는 T, 하나에는 스몰 T 이렇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A는 보면 얘도 똑같이 상동형 색채가 있어야 하고 만약에 여기 T가 있다면 이쪽에 T나 T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잖아. 그치? 라지 T를 두 개 가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상동형 색채 중 하나가 대립 유전자랑 크기랑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시기가 없는 거지. 크기랑 모양이 다른 녀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A는 수컷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X, Y를 가졌어. Y가 작고 좀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A가 같은 핵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랑 모양이 같은데도 저렇게 대유전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A가 수컷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물어봐주세요. 10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어때? 똑같이 B는 R이랑 걸 안 갖고 있어. 근데 A라는 놈은 라지 R이라는 유전자만 갖고 있잖아. 그러면 얘만 가지고 있는 뭔가 염색체나 대유전자가 있다는 것이고 아마 A가 수컷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염색체에는 R이라는 유전자가 없는 거야. 존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Y에만 존재하니까 얘는 수컷이고 얘만 Y를 가져서 스몰을 가졌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어렵고. 세포라고 했을 때.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개요만 간단히하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한 10분, 15분이요. 이거 정도 하고 나야 되겠네요. 원래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가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우리가 세포가 분열한다고 하면 A라는 세포가 E하고 분열하면 B랑 C가 될 거 아니야. 이때 크기랑 모양이랑 유전 정보는 어떻게 하겠어? 똑같아야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만 본단 말이야. 사실 요거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사실은 이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먼저 처음에 태어난 이기세포야, 아기세포. 얘가 딱 나눠져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세포가 두 개가 되려고 하면 세포 질이랑 크기가 두 배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먼저 얘가 어른 세포,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과 이런 게 성숙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다 태어난 세포라고 하면 먼저 커가지고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적당한 안정한 시기가 되면 복제를 해가지고 색이 두 배가 돼야 되잖아. 그죠? 이 핵 속에 있는 물질의 양이 두 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 하나 표현 안 해줄 때 한 번 더 커지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과정 있잖아요. A에서 이렇게 좀 커질 때 요걸 우리가 성장기라고 해요. 한글로 조금만 쓰고 있습니다. 기억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글. 이제 영어로 쓸 거라고. 요거는 복제기 또는 합성기라고. 얘는 양을 두 배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열기. 이렇게 이런 과정이 사실은 생략돼 있어. 갓 태어난 세포는 먼저 커가지고 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정화되고 이제 분열을 해야겠다는 명령을 받으면 복제기를 거쳐가지고 안에 물질도 두 배, DNA 양도 두 배 만들어야 돼. 그 다음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딱 나눠질까요? 사실은 이게 다져 있다. 성장기를 이제부터는 여기부터는 한글로 안 써. 이제 여러분이 이게 성장기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이 성장기를 다음부터는 G이다, 로우스, G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G. 복제는 합성은 이제 영어의 생물학 용어로 합성을 신테시스라고 해.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합성기를 S기라고 불러. 약속이라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성장기 G기, 복제기, 합성기 S기라고 불러주면 돼요. 이제 합성기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분열은 이제 생물학 용어로 마이토시스라고 해요. 이건 그냥 생물학 전공 용어는 이걸 알 필요 없고 M이다라고 불러줘요. 분열. 세포는 분열할 때 G기, S기, M기를 거쳐가지고 분열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세포가 또 무슨 일을 겪겠니?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그죠? 똑같이 두 배로 복제해서 M기 거치면 다시 똑같은 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 각각을 보면 사이클처럼 맨날 도는 거야. 태어났다가 성장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태어났다가 성장하고 복제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원형 우표처럼 나타낼 수 있어. M기, G기, S기, G. 쌤은 G기를 한 번밖에 안 그렸는데 사실은 세포는 두 번 성장합니다. 처음에 이제 원래 크기를 생성하고 복제를 한 다음에 왜 한 번 더 성장하냐면 복제할 때 이제 나눠야 되잖아. 양도 나누고 기관도 두 배로 만들고 막 복잡한 일들이 생겨. 그래서 성장을 한 번. 그 다음 분열. 크기 자체가 엄청 변하지 않지만 성장을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장기를 G1기, G1기, 두 번째 성장기를 G2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 사이클로 평생 팽팽팽팽 돌아. 계속. 팽팽팽. 이게 세포의 삶이야. 세포는 이렇게. 그래서 지원기는 세포질 성장 특징을 무지 말하라고 하면 지원기는 세포질이 커져. 세포질. 그 다음에 S기에는 DNA 복제. DNA 양이 두 배가 되겠죠. G2기에는 분열을 위한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중학교 때 세포 분열 배웠었나요? 교육과정 가서 그때 뭔가 점점 이런 게 막 나눠주지 않았어. 얘네 두 배를 쪼개서 방추사라고 들어봤니? 기억나? 이때 방추사 단백질 같은 거 만들어. 세포 크기 충분하고 DNA 복제했으니까 이제 분열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G2기에는 이런 걸 만든다고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M기는 뭐 분열이죠. 분열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세포의 일생에서 있잖아요. 5분 하면 끝날 것 같네. 세포의 인생에서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세포는 수를 늘리고 분열하려고, 과식을 하려고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분열기를 위해서 거의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자들 여기에 관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열기에는 뭐가 보이냐면 염색체가 보여요. 쌤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때 이제 이렇게 염색체가 보이는 겁니다. 분열기가 핵이 날라가고 염색체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때 DNA 연구랑 관찰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세포도 이거 하려고 얘 삶을 봐봐. 결국은 분열을 하려고 계속 크기도 커지고 양도 두 배로 늘리고 하고 있잖아요. 목적이 이 분열을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 복제기 요 과정이다. 여기까지 복제하기 전까지 과정을 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복제하고 복제 준비기, 그 다음 또 복제하고 복제 준비기라고 해서 복제와 복제 사이에 기관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간기라고 사이 간섭니다. 다시 지원기, S기, G2기를 합쳐서 간기라고 써요. 복제와 복제 사이에 그냥 간지 복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기를 복제기. 그래서 세포 주기를 크게 나누면 세포의 일생을 크게 나누면 간기랑 복제기가 있고 복제기가 아니라 분열기 미안하다. 분열기가 있고 이 간기에는 지원기, S기, G2기가 포함되고 분열기는 M기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세포 일생입니다. 11번만 한번 해볼래? 1번은 원래 내일 하려니 한번 해봐라. 이거 하면 잘 나가나? 해봐. 맞을 수 있겠어? 지원해서 G2기를 한 번만 그려보자. 지원기는 이제 아기 세포가 있으면 지원기는 세포질이 많아지죠. 그죠? S기에는 DNA 이런 게 2배가 된다 그랬고 G2기에는 한 번 더 이제 성장을 합니다. 방주사 이런 걸 좀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어요. 그 다음에 M기에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이제 이런 기다 보니까 여기는 DNA 양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DNA 양만 먹자. 각 시기별로 DNA 양을 얘 DNA 양을 1이라고 기준하자.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세포 질만 성장하니까 지원계가 1이지. 얘는 S기는 합성하고 있으니까 1에서 2 사이겠지. 그지? 양이 점점 많아. 1보다 많고 2보다 적을 가능성이. 요때는 무조건 2일 거야. 맞지? 합성된 상태에서 이제 복제에 관련된 걸 하니까 얘는 DNA가 2일 거 아니야. 얘도 거의 2다가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순간 1이 될 수도 있죠. 거의 2일 거예요. 봐봐.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요거까지는 세포가 한 개라고 해야 돼, 2개라고 해야 돼.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잖아. 딱 끊어지는 순간 1로 바뀌잖아. 그래서 M기도 거의 전체가 2라고 생각하셔야죠. 이 양이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는 상대량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4일 때가 있네. 4일 때가 제일 많은 거고. 그러면 얘를 생각해야겠다. 얘 쌤은 이때를 1로 잡았는데 얘는 이게 2인가 봐. 요 시작하나 봐. 평소에 DNA 양이 2인가 봐. 그래서 지원기에도
2쯤 될 거고 SB가 되면 2에서 4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뭐 4쯤 되겠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기억은 조원기, 니은은 여기 아니면 여기, 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디귿 리을은 뭐야? 여기 들어가겠네. 그래서 지금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근데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게 구분해요? 똑같이 DNA량이 많은데 아까 특징 하나 말해줬지. 여기까지는 간기, 간기라고 해서 여기에는 뭐가 보여?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 텍스트가 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면 이건 지금 핵막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염색체가 없을 때는 핵막이 있어. 그런데 분열기 라고 하면 분열기의 특징은 염색체는 있고 아까 염색체가 생기면 뭐 없어진다고 그랬지? 핵막 없어. 그래서 쌤은 여기다가 그림을 핵막이 있게 그렸지. 그지? 그래서 굳이 따지면 니은은 G2인 것 같아. 어릴까요? 그런 디테일. 만약에 쌤이 이렇게 표시해놨어. 핵막 없이 3. 그러면 MB라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끝.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문제를 좀 들고 와가지고 같이 풀면서 해볼 겁니다. 유전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저한테 해두면 내신이랑 모의고사 둘 다 잘 될 테니까 열심히 합시다. M 비워두는 거야. 원래 이게 진짜 안 그렇고 여기 핵막이라고 쓰면 안 그려놔서 여러분이 디테일을 몰랐을 거예요. 핵막이 보이니까 아 얘는 이겠구나.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였다면 지운다요. 네.